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역설, 외로움이라는 익숙한 손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의 차가운 푸른 빛에 의지한 채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달래고 있겠지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 애쓰는 동안 정작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사회의 거대한 가짜 연결 속에서 진짜 자신을 지키지 못해 영혼의 기갈로 인해 더 이상 인간다운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서울의 번화가인지 혹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방 안인지 그곳의 현재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예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라고 하면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은 외로움에도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죠. 이건 마치 냉장고가 텅 비었을 때 느끼는 허기 같은 겁니다. 채워 넣으면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되는 종류의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외로움입니다. 이건 훨씬 더 조용하고 깊으며 날카로운 통증을 동반합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파묻혀 있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대화 소리가 들려오며 얼굴에는 형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찾아오는 소외감입니다. 제 경험상 사람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건 언제나 이 두 번째 외로움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차분해지다 못해 싸늘하게 식어가고 마치 내가 아주 먼 행성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외계인이라도 된 것처럼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연말 모임이나 떠들썩한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나는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늘 특히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아주 오래 품고 살아온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친구가 적은 여성들을 참으로 성급하고도 잔인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죠. 그들이 소수의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여자 성격에 결함이 있는 거 아냐? 라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결론을 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들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혀를 차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예민해서 같이 있으면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이야말로 가장 비상적이고 불공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은 사회적 정체성 이론, Social Identity Theory의 부작용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집단에 속하지 않은 개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여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려는 본능적인 배타성이죠. 하지만 한 사람이 친구가 적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과 쉽게 섞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고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며 삶을 훨씬 더 밀도 있게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던바의 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제 카톡 친구 목록에 있는 500명 중 제가 진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배달앱 상담원보다 적을 때가 많더군요. 이쯤 되면 친구가 적은 게 아니라 가짜 친구를 걸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농담입니다만 사실 뼈가 있는 소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구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2000년 전에 철학자가 던진 이 문장은 현대 사회의 SNS 팔로워 수의 목매는 우리들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수천 명의 온라인 인맥보다 비가 오는 새벽에 전화를 걸었을 때 말없이 내 한숨을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존재가 절실한 법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분은 맞춰주는 행위입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대개 이 맞춰주기의 허망함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을 수 있고 모임 자리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지능과 매너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서는 쉼없이 조용한 질문들이 소용돌이칩니다.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 쓸데없는 가십거리에 웃음을 보태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정말 내 진심인가? 아니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한 배려인가? 이런 질문들과 오래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은 결코 형식적인 관계에 자신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머릿수가 아니라 관계 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사실 MBTI 검사를 하면 늘 I가 나오는 그녀들의 내면은 이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이미 오스카상급의 내적 독백이 상영 중인 셈이죠. 세 번째 농담을 덧붙이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교 활동은 사실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그 짜릿한 해방감, 안 가도 된다는 안도감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맞먹는 엔도르핀을 생성하죠. 이건 사회성 결여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연결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연결 때문에 나 자신이 마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특히 내면이 깊고 섬세한 여성들은 얕은 연결만으로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깊이 느끼고 그 무게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교적인 미소로 넘길 수 있는 찰나의 표정에서도 그녀들은 상대의 미세한 떨림이나 그 이면에 숨겨진 계산적인 의도를 읽어내곤 합니다. 그건 마치 고성능 안테나를 가진 라디오와 같아서 너무 많은 주파수가 잡히면 소음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녀들은 조용히 물러나는 쪽을 택합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영혼을 싸구려 소음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아주 고귀하고도 단호한 결정인 셈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선택의 가치입니다. 바로 그 선택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가 적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타인은 결코 짐작하지 못할 고도의 레이더가 쉼 없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녀들은 단순히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아주 미세한 균열과 소음을 읽어내는 예민한 영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오늘 즐거웠어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대화 속에서도 그녀들은 상대방의 눈동자가 0.5초 정도 흔들린 순간이나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가는 전혀 웃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포착해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볼까요? 인간의 얼굴 근육은 약 4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10,000개 이상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진짜 즐거울 때만 근육이 움직이는 두센 미소, 톤 스마일과 억지로 지어 보이는 가짜 미소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꽤 까다롭죠. 하지만 친구가 적은 예민한 여성들은 거의 인간 거짓말 탐지기 수준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배우지 않아도 상대방의 친절 속에 숨겨진 마지못한 기색이나 부드러운 말투 뒤에 칼날처럼 숨겨진 미묘한 경쟁심을 귀신같이 읽어내죠. 이런 능력을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대인관계 마이크로 시그널에 대한 과잉 각성적 모니터링, Hyper Vigilant Monitoring of Interpersonal Micro Signal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남들은 보지 않는 초고화질 8K 해상도로 인간관계를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요. 일반인들이 픽셀 깨진 옛날 TV로 드라마를 보듯 편안하게 대화할 때 그녀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노이즈 하나하나를 다 받아내며 고통받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이런 여성들의 사회성 배터리는 출시된 지 5년 된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집을 나설 때는 100% 충전된 것 같지만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라는 스몰 토크 세 마디만 나누고 나면 이미 15%로 뚝 떨어져서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하거든요. 식사가 끝날 즈음이면 이미 전원이 꺼져서 영혼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몸뚱이만 간신히 의자에 앉아 빨리 집에 가서 이불 덮고 눕고 싶다는 생각만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옛 격언 중에 수지청증무어 쇠지 비적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친구가 적은 그녀들의 마음은 너무나 투명하고 맑아서 세상의 탁한 욕망이나 가식적인 태도들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튕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들의 영혼이 담고 있는 물의 순도가 너무 높아서 흙탕물에서도 잘 노는 평범한 물고기들과는 생태계 자체가 맞지 않는 것 뿐이죠. 두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그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은 귀신이나 좀비가 아니라 나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얼굴 볼까? 라는 갑작스러운 제안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들의 뇌는
이미 3.5초 만에 400가지의 거절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오늘 일하면서 기를 다 썼는데 지금 내 몰골은 흡사 산신령 같은데 같은 이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결국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면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묘한 기분으로 혼자 맥주캔을 따며 승리감을 만끽하곤 합니다. 사실 사회는 이런 민감함을 예민함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낙인 찍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왜 결함이어야 하나요? 그녀들은 관계의 빛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즐거워 보이는 술자리 뒤에 남는 허무함을 보고 다정한 말 뒤에 숨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차마 그 안으로 깊이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녀들에게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력이 인 사람에게 안경을 도수 높은 걸 끼고 세상을 흐릿하게 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 분위기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집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처럼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비명을 지르게 되죠. 세 번째 농담을 덧붙이자면 그녀들의 취미 중 하나는 카톡 미리 보기로 내용을 확인하고 1시간 뒤에 답장하는 것입니다. 즉답을 하면 대화가 핑퐁처럼 이어질까봐 그 감정적 노동을 감당할 에너지가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고도로 설계된 전략적 시간 지연을 선택하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엔 게으르거나 무심해 보일지 몰라도 이건 사실 그녀들만의 아주 치열한 생존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를 보내기 전에도 물음표를 붙일까 말까 이모티콘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 고민하는 섬세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리는 흔히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것이 건강한 삶의 척도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진실은 종종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웃고 떠들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은 바짝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반면 친구는 단 몇 명뿐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영혼의 샘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인생에서 아주 일찍 소중한 교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차가운 진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녀들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표정을 살피고 갈등을 피하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정함이나 이해심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칭찬하죠. 참 착하다, 배려심이 깊다고요. 하지만 그 찬사 뒤에는 아주 조용하고 위험한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지독한 버릇입니다. 그 버릇이 몸에 배면 어느 순간부터 이름 붙이기 힘든 피로감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닌데 늘 마음이 무겁고 허전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공허해진다면 그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했다는 영혼의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공포보다 나 자신을 매 순간 거절하고 부정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분명 사람들 틈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생경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화장은 번지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한데 그 거울 속의 눈동자가 너 오늘 하루 종일 어디가 있었니? 라고 묻는 것만 같은 기묘한 이질감이죠. 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내면의 진짜 나가 사회적 나에게 던지는 아주 처절한 구조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심리학에는 조명 효과,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하죠. 사실 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다가 흰 셔츠에 춘장을 한 방울 묻혔어도 길 가는 사람들은커녕 제 앞자리에 앉은 사람조차 제 셔츠보다는 자기 스마트폰 속 주식 차트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적고 예민한 여성들은 이 조명 효과에 아주 취약한 편입니다. 마치 내 모든 행동과 말이 생중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서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죠.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이런 분들은 누군가에게 오늘 뭐해? 라는 카톡만 와도 머릿속에서 이미 대하소설 한 권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쉬고 싶다고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 그렇다고 나간다고 하면 내 소중한 넷플릭스 시간이 사라지는데 적당히 아프다고 핑계를 댈까? 아니야. 그러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들키면 어쩌지? 결국 답장 하나를 보내는데 30분이 걸리고 보내고 나서도 이모티콘을 좀 더 밝은 걸 쓸 걸 그랬나 하며 이불킥을 시전하곤 하죠. 남들은 1초 만에 보내는 답장을 우리는 거의 국정원 암호 해독 수준으로 고민하며 보내니 기가 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태는 자기 불일치 이론, self-discrepancy theory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나, actual self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나, auto self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질 때 인간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겪는 그 이름 모를 피로감의 실체는 바로 이 간극에서 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고 수정하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감정적 노동 말입니다. 오자 으라 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인자 지자 농지 런저지 지지저명.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밝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알기 위해서,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내가 뭐 실수했나? 라며 전전긍긍하고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의 기분은 지켜주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어린아이는 외면해 온 거죠. 두 번째 농담을 해보죠. 우리가 착한 사람 역할을 하느라 쏟아붓는 노력은 거의 마블 영화의 특수효과 비용 맞먹을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자애로운 히어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수백 명의 스태프가 피땀 흘려 가짜 배경을 만들고 있는 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영화의 관객이 단 한 명도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극장에서 혼자 연기하고 혼자 지치고 혼자 엔딩 크레디트를 올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비싼 특수효과 비용을 아껴서 나를 위한 맛있는 디저트나 한 번 더 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인 선택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는 순간이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생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다가는 결국 나 자신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령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삶의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얕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 영혼을 싸구려로 팔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세 번째 농담을 덧붙이자면 이런 각성을 마친 여성들에게 최고의 호신술은 안익심 메시지를 읽지 않고 무시하기나 단답형 답장입니다. 예전엔 미안해, 오늘 내가 이래저래 해서 못 나갈 것 같아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았다면 이제는 오늘은 좀 쉬고 싶네, 다음에 보자라고 담백하게 말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휴식을 기뻐할 것이고 그 정도로 멀어질 관계라면 어차피 유통기한이 다 된 관계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더해 볼까요? 사실 고양이는 인간을 덩치 큰 고양이 혹은 먹이를 주는 동거인 정도로 인식할 뿐 인간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도도하고 자기중심적인 생명체에게 그토록 열광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갖지 못한 자기중심성과 경계의 명확함을 부러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우리도 고양이처럼 굴 필요가 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꼬리를 치우고 혼자 있고 싶을 땐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당당함 말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은 마치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부으면 부을수록 더 큰 기대를 불러오고 결국 물을 붓던 당신이 탈진에 쓰러져야 끝이 나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그 독의 밑바닥이 깨져 있다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발견한 행운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물을 붓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그 깨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요즘 변했다, 왜 그렇게 까칠해졌냐며 수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까칠해진 게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된 거죠. 마치 부러진 뼈가 붙을 때 통증이 수반되는 것처럼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던 자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진통입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의 양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질이라는 실체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적막한 고요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만의 독특한 파동을 사랑하고 지켜내세요. 그 파동이 너무 섬세해서 세상에 거친 소음들과 섞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특별하다는 증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특별함을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비하하지 않고 성숙이라는 단어로 예우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누군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을 벽을 쌓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벽을 세우는 것과 경계를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벽은 다른 사람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고립시키기 위해 만드는 차단막이지만 경계는 나라는 존재가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윤곽선입니다.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은 지금 바로 이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고도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웃으며 들어주지 않고 무리한 부탁에 그건 좀 어렵겠어 라고 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너 요즘 변했다, 정 없어졌다, 예전엔 참 착했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감정 편의점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당황한 것 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관계의 무한 리필 식당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대가 어떤 쓰레기 같은 감정을 들고 와도 다 받아주고 배불리 먹여서 보내주는 역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식당 문 닫았습니다 라고 써붙이니 공짜밥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공짜 신보 문제입니다. 그러니 너 변했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제야 나 자신을 지키는 근육이 좀 붙었구나 라고요. 학술적인 용어로 이 현상을 설명하자면 비대칭적 정서노동의 중단에 따른 관계적 항상성의 붕괴 collapse of relational homeostasis due to the cessation of asymmetric emotional labor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원래 주고받는 에너지가 비슷해야 유지되는 것인데 그동안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 간신히 유지해 오던 것이었죠. 여러분이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그 허약한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즉, 여러분이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러분의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던 가짜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일 뿐이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할게요. 경제학에서 유명한 파레토의 법칙 80-20 법칙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80%는 여러분 주변 인맥의 20%가 만들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여러분의 행복 80%는 단 20%의 진실한 관계에서 옵니다. 결국 친구가 적어지는 과정은 나를 갉아먹는 그 20%의 독성 인맥을 정리하고 나를 살리는 20%의 핵심 관계에 집중하는 아주 효율적인 인생 경영인 셈입니다. 동양의 지혜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이부동 헐부동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무턱대고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성숙한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서로에게 찰떡처럼 붙어서 영혼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이 화이부동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억지로 분위기에 맞추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남의 기분을 맞추려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는 그 당당한 말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보죠.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리는 건 마치 고성능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임시 파일, 의미 없는 단톡방, 악성 코드기 빨아먹는 친구, 중복 데이터, 똑같은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을 삭제하고 나면 우리 인생이라는 운영체제가 얼마나 쾌적하고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부칭 속도부터 달라지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누구 비위 맞춰줘야 하나 하는 걱정 대신 오늘 나를 위해 뭘 해줄까 하는 설렘이 먼저 찾아오는 그 쾌적함,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텐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항공기 안전수칙에서도 사고가 나면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죠.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질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남의 기분을 먼저 챙기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이제는 그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의 얼굴에 먼저 씌워줄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디톡스보다 더 시급한 건 인간관계 디톡스입니다. SNS 팔로워 수나 카톡 친구 목록은 우리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부채에 가깝죠. 연락처를 정리하다 보면 이 사람은 누군데 내 소중한 64 GB 메모리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지 싶은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거나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친구가 적은 여성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그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호의나 뜨거운 호감에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가진 안정감, 일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가를 최우선으로 살핍니다. 진짜 존중은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침묵을 기다려주고 나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 진실한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수백 명의 가짜 친구는 부럽지 않게 되죠. 우리는 삶의 거짓된 것들을 줄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억지 웃음을 줄이고 의미 없는 만남을 줄이고 내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줄이는 것. 겉으로 보기엔 더 조용하고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결핍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지저분한 방을 치우고 나면 공간이 넓어지듯 복잡한 인맥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넓어진 공간에서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깎아가며 살지 마세요. 당신의 조각난 마음을 이어붙여 온전한 자신으로 서는 그 고요한 혁명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친구가 거의 없는 여자들의 무서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이제 그 진짜 의미를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들이 무서운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도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어떤 외부의 압박이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중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여성은 남들 눈에는 조금 차갑거나 무섭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상태를 자기 참조적 자아 통합, self-referential ego integ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외부의 평가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내면적 원칙과 경험을 통해 구축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친구가 적은 많은 여성은 지금 이 고차원적인 심리적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이 밖에서 시끄러운 파티를 즐길 때 그녀들은 자신의 내면이라는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며 흩어진 자아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 저탄고지가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인고순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인맥의 양은 낮추고 관계의 순도는 높이는 방식이죠. 불필요한 인간관계라는 탄수화물을 끊어내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기운이 없는 것 같고 손이 떨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훨씬 가볍고 탄탄해집니다. 친구 수주리는 게 칼로리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짜릿한 쾌감을 준다는 걸 저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지혜 중에는 견덕부엌, 긴독부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실체를 보게 되면 세상의 미혹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흔히 외로움이라는 슬픈 단어로 정의하지만 사실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가리고 있던 세상의 소음들이 거치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운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기만의 항로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더해 볼게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 겪는 심리적 변화를 오버뷰 이펙트라고 합니다. 국가나 인종 같은 사소한 차이들은 사라지고 지구라는 행성 자체의 소중함과 전체성을 깨닫게 되는 현상이죠. 친구가 적은 여성들이 겪는 고독의 시간은 바로 이 오버뷰 이펙트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때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사소한 갈등이나 질투,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이 고독이라는 궤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참으로 부질없고 작은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농담입니다. 저는 가끔 제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예스맨과 분위기 메이커를 위해 조촐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바이킹식 장례식처럼 그동안 남의 비 맞추느라 고생했던 가짜 자아들을 배에 태워 멀리 보내고 화살을 쏘아 불태워버리는 상상을 하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바랄라에 가서 편히 쉬어라. 내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라고 속삭이면서요. 그렇게 가짜 나를 하나씩 보내고 나면 마음속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혔던 착한 여자 프레임을 위해 작은 촛불 하나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농담을 덧붙이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불금은 클럽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보들보들한 잠옷을 입고 향초를 켠 채 읽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고립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에게 이건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내 영혼과의 데이트죠. 사이키델릭한 조명 대신 은은한 무드 등 아래서 시끄러운 음악 대신 고요한 침묵을 배경 삼아 즐기는 이 파티야말로 진짜 성숙한 어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친구가 적은 당신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깊은 삶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시끄러운 소란함보다 고요함이 더 귀하고 수많은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소중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 세상 그 어떤 성취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아주 값진 성숙입니다. 가장 외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밤이 깊었네요. 밖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군가와 연결되라고 더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강요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목소리들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방 안에 가득 차니 고요함이 당신을 해치러 온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안아주러 온 가장 오래된 친구임을 믿어보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밤안개처럼 부드럽게 흩어지며 당신의 주변을 감싸 안는 것을 느껴봅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이름 모를 피로와 공허함,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던 수많은 밤의 질문들이 이제는 잔잔한 호수 위의 물결처럼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과 함께 걸어온 수많은 시간의 기억들과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라난 단단한 영혼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니까요. 어둠은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빛이 잠시 쉬어가는 안식처일 뿐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상처받기 쉬운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고 아름답게 감각할 수 있는 신의 선물이며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침묵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완벽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의 영혼도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세계를 여행하느라 고생 많았던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세요.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명료해져 있을 것이고 당신의 경계는 조금 더 분명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오직 진실한 것들만이 남아서 당신의 아침을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깊고 평온한 꿈의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포근하고 따뜻한 밤이 되길 빌며 이제 저도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